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대화부터 들려드릴게요. 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피곤해서 그만. 남자들이야 피곤하면 잘 수 있지. 남자들은 바깥일 하느라 고생하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우리 민호가 처가 가서 저렇게 잔다고? 말이 되니? 우리 민호는 그런 애가 아닌데?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민호가 피곤하면 이해해 주시는데요. 저도 민호와 똑같이 피곤했어요. 피곤하다고 다 똑같은 줄 아니? 남자 피곤한 거와 여자 피곤한 거가 같니? 언니, 그래도 며느리가 시댁 와서 코까지 골면서 자는 게 예의는 아니잖아요. 보기 안 좋아요. 예의? 그럼 민호는 처가에서 코 골며 잔 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건 다르잖아. 사위하고 며느리하고 같니? 뭐가 달라요? 너희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시댁 와서 편히 잘 생각하고?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했나요? 피곤해도 참고 있어야 했나요? 어머니, 저도 맞벌이로 일하고 있어서 정말 피곤해요. 이번 주에 매일 새벽 1시에 퇴근했어요. 우리 엄마는 사위한테 그런 식으로 안 하시는데 왜 저만 이런 대우 받아야 해요? 사위는 손님이지만 며느리는 가족이야. 가족이 일을 해야지. 손님은 편히 쉬어도 되지만 가족은 달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죽어라고 일만 하라고요? 그럼 일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제대로 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핑계나 대고. 과연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35세 김지영 씨입니다. 맞벌이로 7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지영 씨가 시어머니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럼 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김지영입니다. 남편 민호와 결혼한 지 7년째이고, 둘 다 회사원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민호는 중견기업 과장이고,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일요일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친정에 다녀왔는데, 그날 민호는 정말 피곤해 보였거든요. 한 주 내내 새벽 2시까지 야근에 시달리고, 주말에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터였어요. 여보, 정말 쉬고 싶다. 너무 피곤해. 그래도 가야지. 부모님이 기다리시는데. 아, 정말 돌려 죽겠다. 차 안에서도 계속 하품을 하더라고요. 운전하면서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였어요. 친정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민호는 거실 안마의자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 죄송한데 좀 쉬어도 될까요? 너무 피곤해서. 일주일 내내 밤 12시에 퇴근했거든요. 엄마는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죠. 그래, 사위야. 일주일 내내 야근했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냥 편히 쉬어. 우리 지영이가 요리 도와줄 거야. 아빠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젊은 놈이 돈 벌기 힘들지. 요즘 경기도 안 좋다던데 그냥 재워둬. 깨우지 말고.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해요. 민호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후 안마의자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거실에는 민호의 코 고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정말 시끄러울 정도였어요. 저는 엄마를 도와 점심 준비를 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 끓이고, 혼자서 다 했죠. 지영아, 민호가 많이 힘든가 보네. 저렇게 깊이 자는 걸 보니. 네, 엄마.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 해요. 집에 와서도 계속 일하고. 그래도 우리 사위 열심히 일하는 게 기특해. 돈 벌기가 어디 쉬운 일이야. 남자들이 가장 역할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영아, 너도 고생이 많다.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까지. 괜찮아요. 엄마, 저도 일하니까 이해해요. 식사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엄마가 민호를 조심스럽게 깨우셨어요. 사위야, 점심 먹자. 천천히 일어나. 민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머리는 완전히 산발이었고 침까지 흘린 상태였죠. 아, 죄송해요. 장모님, 너무 깊게 잤네요. 몇 시간 잤나요? 3시간 정도? 괜찮다. 괜찮아. 많이 피곤했을 텐데 뭘. 자, 와서 밥 먹어.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께도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아빠가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피곤한데 당연히 자야지. 식사 내내 부모님은 민호가 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사위야, 많이 먹어. 요즘 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우리 지영이가 잘 챙겨주고 있어? 네, 장모님이 요리 잘하시는 거 배워서 지영이가 저 잘 챙겨줘요. 아버지도 요즘 젊은이들 참 고생이 많다며 민호의 피로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셨고 심지어 다음에도 피곤하면 언제든 와서 쉬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는 역시 우리 부모님이 최고야라고 생각했어요. 사위에 대한 이해심이 정말 깊으시거든요. 다른 집 사위들은 처가에서 눈치 본다던데 우리 부모님은 정말 다르시다고 생각했죠. 일주일 후였어요. 시댁에서 조상님 제사가 있다고 해서 민호와 함께 다녀왔어요. 저도 그 주 평일에 야근이 계속 있었거든요. 새로운 캠페인 론칭 때문에 밤 1시까지 매일 일했어요. 여보, 나도 정말 피곤해. 이번 주 진짜 지옥이었어. 그래도 가야지. 제사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당신 피곤하면 이해해 주시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맞벌이 생활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느라 밤새고 집에 와서는 빨래, 청소, 밥까지 해야 하고 거기다 시댁 행사까지 준비하려니 몸이 정말 한계였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저는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거든요. 민호가 처가에서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니, 저 좀 쉬어도 될까요? 이번 주에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 잠깐 쉬어. 하지만 목소리 톤이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 엄마가 민호한테 했던 따뜻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런데 민호와 정확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소파에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스르르 잠에 빠져버렸죠. 얼마나 깊게 잠들었는지 꿈까지 꿨어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누군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며느리 저게 뭐야? 제사 준비는 안 하고 시댁 와서 저렇게 자는 게 말이 되나? 우리 때는 상상도 못 했는데.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의식이 돌아오면서 진짜 소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수근거림이었거든요. 지영이 저러는 걸 보니 요즘 며느리들이 다 저래? 우리 민호가 처가에서 저렇게 하나? 절대 안 할 텐데. 역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시아버지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리셨어요. 에휴, 제사상 차리는 걸 도와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사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눈을 떴어요. 시댁 분위기가 처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바로 느꼈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저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일어났니? 제사 준비 다 끝나가는데. 목소리 톤부터가 달랐어요. 민호가 처가에서 잠들었을 때 장모님이 해주신 천천히 일어나 많이 피곤했지. 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서 이번 주에 야근을 많이 해서. 시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언니는 일 핑계 대면서 집안일은 언제 배우실 거예요? 시어머니도 한마디 보태셨어요. 피곤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때와 장소는 가려야지. 제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시댁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죠. 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너무 피곤해서 그만. 그때 시어머니께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들이야 피곤하면 잘 수 있지. 남자들은 바깥일 하느라 고생하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똑같이 바깥이라고, 똑같이 피곤한 상황인데 왜 제가 잠들면 안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계속하셨어요. 우리 민호가 처가 가서 저렇게 잔다고? 말이 되니? 우리 민호는 그런 애가 아닌데?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민호가 피곤하면 이해해 주시는데요. 저도 민호와 똑같이 피곤했어요. 피곤하다고 다 똑같은 줄 아니? 남자 피곤한 거와 여자 피곤한 거가 같니? 이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같은 직장인인데 왜 피곤함의 무게가 달라야 하는 건지.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언니, 그래도 며느리가 시댁 와서 코까지 골면서 자는 게 예의는 아니잖아요. 보기 안 좋아요. 예? 그럼 민호는 처가에서 코 골며 잔 게 예의에 어긋나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건 다르잖아. 사위하고 며느리하고 같니? 뭐가 달라요? 너희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시댁 와서 편히 잘 생각하고? 이 말에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 엄마는 민호가 잠들었을 때 오히려 더 챙겨주셨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했나요? 피곤해도 참고 있어야 했나요? 시어머니는 더욱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사위는 손님이지만 며느리는 가족이야. 가족이 일을 해야지. 손님은 편히 쉬어도 되지만 가족은 달라. 어머니, 저도 맞벌이로 일하고 있어서 정말 피곤해요. 이번 주에 매일 새벽 1시에 퇴근했어요. 그럼 일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제대로 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핑계나 대고.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억울했어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피곤한데 왜 저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지. 시아버지도 한마디 하셨어요. 지영아,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는 좀 버릇없이 보일 수 있어. 버릇 없어요? 남편은 처가에서 잠드는 게 괜찮고 저는 버릇 없는 거예요. 시누이가 비아냥거렸어요. 언니, 지금 우리한테 따지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네. 뻔뻔해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게 뻔뻔한 거예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시댁 가족들 모두가 제게 등을 돌린 것 같았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에게 하소연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제게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이 피곤한데 왜 저만 이런 소리 들어야 해요? 민호의 반응은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너도 좀 눈치껏 행동하지. 엄마 화 왜 나게 하냐? 눈치껏? 당신도 처가에서 똑같이 잤잖아요. 아니, 더 심하게 잤어요. 그건 다르잖아. 거기는 너희 집이고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뭐가 달라요? 똑같이 피곤한 건데 나도 바깥이라는 사람이에요. 지영아,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시댁하고 처가하고는 다른 거야. 예? 그럼 당신이 처가에서 한 건 예의에 어긋나지 않아요? 아, 정말 답답하네. 왜 이해를 못해? 이해? 제가 왜 이해만 해야 해요? 당신은 언제 제 입장 이해해줬어요? 남편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니 정말 서럽더라고요. 결혼한 지 7년인데 아직도 이런 기분을 느껴야 한다니. 며칠 후에 또 다른 시댁 행사가 있었을 때였어요. 시누이까지 나서서 저에게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거든요. 언니, 솔직히 말해서 엄마 말씀이 맞아요. 여자가 좀 더 세심해야죠. 특히 며느리는 왜 며느리만 세심해야 해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며느리는 시댁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럼 사위는 뭐예요? 처가에 들어온 사람 아닌가요? 사위하고 며느리하고는 달라요. 시아버지도 묵묵히 시어머니 편을 드셨고요. 지영아, 그래도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며느리가 좀 더 조심해야지. 저는 정말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분명 똑같은 행동인데 왜 저만 비난받아야 하는 건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이 생각해봤어요. 왜 똑같은 행동인데 나만 비난받아야 하지? 이건 정말 불공평해. 결혼 7년 동안 겪었던 크고 작은 이중잣대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어요. 똑같이 늦게 들어와도 민호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해를 받았지만 저는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들. 똑같이 회사 회식이 있어도 민호는 사회생활이니까라고 하지만 저는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늦게 다녀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들. 똑같이 주말에 쉬고 싶어 해도 민호는 평일에 고생했으니까라고 하지만 저는 여자가 집안일 좀 해야지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들. 이제 됐어. 똑같은 기준으로 해보자. 그래서 다음 시댁 방문 때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세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제사 준비를 총지휘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보다도 더 까다롭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죠. 어머니, 이 나물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다시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뭐, 내가 30년 넘게 해온 건데. 아,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맛과는 좀 다르네요. 시아버지께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버님, 제사상 놓는 법이 조금 틀렸네요.
정확히는 이렇게 해야 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던데요. 시아버지는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며느리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뭐? 내가 잘못했다고? 네.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실래요? 신우이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신우는 왜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시댁일인데 왜 며느리 혼자 해야 해요? 신우도 결혼하면 똑같이 며느리 될 텐데 그때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언니 뭐라고요? 우리 엄마는 제가 친정 갈 때 민호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여기서는 왜 저만 일해야 하는 거죠? 됐어요. 하던 대로 그냥 제가 혼자 다 할게요. 어차피 며느리니까요. 계속 혼잣말 하듯이 신세한탄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처가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먹이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민호가 피곤할 때 얼마나 이해해 주시는지 아세요? 사위야, 편히 쉬어라고 하시면서 아예 방까지 내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면 바로 끼어들었어요. 아, 우리 엄마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요. 며느리든 사위든 피곤하면 쉬어야지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엄마는 사위가 편할 수 있게 어떻게 배려해 주시는지 정말 대단하셔요. 우리 집에서는 성별로 차별 안 하거든요. 평등하게 대해 주시는데 시댁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참다 못해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그만하면 됐어. 처가 이야기는 그만하고. 저는 더욱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며느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제가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하라고 안 하시던데? 사위한테도 이런 기준 안 적용하시고요. 시아버지도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하셨어요. 지영아, 그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는. 예민해요? 공평한 기준을 요구하는 게 예민한 거예요? 민호도 상황을 파악했는지 저를 말리려고 했어요. 자기야, 좀 그만. 사람들이 다 보잖아. 왜요? 당신은 처가에서 편히 쉬니까 모르죠. 저는 왜 여기서 이런 대우 받아야 해요? 당신도 시댁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어른들 눈치 보면서 일하고.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 저는 계속 같은 전략을 사용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했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모든 준비 다 해드릴게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죠. 우리 엄마는 사위든 며느리든 똑같이 대접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며느리답게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너 요즘 왜 이래? 뭔가 이상해. 이상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며느리 역할 완벽하게 하는 건데요. 신우이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말투가 너무 공격적인 것 같은데. 공격적이에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이런 게 당연하거든요. 제가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우리 엄마는 민호한테 절대 이런 식으로 안 하시는데 정말 신기해. 사위는 피곤하면 이해해주고 며느리는 피곤해도 일해야 하고. 참 별나네. 시어머니가 참다 못해 부엌으로 오셨어요. 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이렇게 중얼거리고 다녀? 중얼거려요? 저는 그냥 혼잣말한 거예요.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요. 너희 엄마 이야기 그만 좀 해. 이때 저는 더욱 당당하게 맞받아쳤어요. 왜요? 엄마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 엄마인데요. 그게 아니라 맨날 너희 엄마는 어쩌고 저쩌고. 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엄마가 사위 대접하는 건 칭찬하시면서 제가 우리 엄마 자랑하는 건 싫어하세요? 시아버지도 답답해하시며 끼어드셨어요. 지영아,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야. 따져요. 저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저한테 사위는 손님, 며느리는 가족이라고 하신 건 뭐예요?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어떤 의미였는데요? 저는 가족이니까 힘들어도 참고 일하라는 뜻 아니었어요? 민호가 급하게 개입했어요. 여보, 제발 좀 그만해. 왜 이렇게 나와? 나와요? 저 지금 뭘 잘못했어요? 며느리 역할 열심히 하는 건데요. 이게 며느리 역할이야? 이건 그냥 시비 거는 거잖아. 시비요? 평등한 대우 요구하는 게 시비예요? 그때 저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민호도 우리 집에 갈 때 저처럼 해보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어른들 눈치 보면서 조심조심 행동하고, 만약에 민호가 우리 집에서 피곤하다고 잠들면 제가 우리 부모님께 사위가 예의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시댁 가족들이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의 참을성도 한계에 달한 것 같았어요. 제 비꼬는 말투와 끊임없는 처가 비교해 시댁 가족들 모두 열받은 상태였거든요. 시누이가 먼저 터뜨렸어요. 언니,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가 너무해요? 저는 며느리니까 완벽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였어요? 조용히 참고, 시키는 대로 하고, 불만 있어도 안 말하고? 드디어 시어머니가 폭발하셨어요. 지영아, 지금 정말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와?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제가 뭘 어떻게 했나요? 며느리답게 행동한 건데요. 이게 며느리답게 하는 거야? 비아냥거리고 트집 잡고. 이때 저도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피곤해도 참고, 잠들면 안 되고, 일은 혼자 다 하고, 남편은 처가에서 마음껏 자도 피곤해서 그렇다 하시면서 저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인인데 왜 저만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해요? 시어머니께서 할 말이 없으신 듯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저는 7년 동안 쌓였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어요. 우리 엄마는 서희한테 그런 식으로 안 하시는데 왜 저만 이런 대우 받아야 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피곤하고 힘들고 쉬고 싶어요. 왜 며느리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고 이해해야 해요? 7년 동안 참았어요. 맨날 며느리니까, 여자니까. 우리 때는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제 정말 지쳤어요. 시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좀 그랬나? 민호도 처음으로 자신의 이중적 태도를 인정하는 듯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시어머니께서 변명하시려고 했어요.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잖니. 우리나라 문화가. 문화요? 그럼 성차별이 문화라서 당연한 거예요? 사위는 편하게 해주고 며느리는 힘들게 하는 게 우리나라 문화라고요? 그런 문화라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누이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언니가 너무 심하게. 심해요? 7년 동안 차별받은 게 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똑같이 대해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게 심한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댁 가족들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민호도 회사에서 돌아와서 말을 거의 안 했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시어머니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지영아, 엄마야. 네. 어머니? 그날 엄마가 너무 심했다. 미안하다. 순간 눈물이 났어요. 7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사과였거든요. 어머니. 엄마도 생각해봤는데 너 말이 맞다. 우리가 너한테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봐. 민호한테는 관대하면서 너한테만 엄격했구나. 저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너무 심했나요? 하지만 정말 억울했어요. 그럴 만했어. 엄마가 잘못 생각했다. 민호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다. 7년 동안 너만 희생하게 했구나. 처가에서는 편하게 쉬면서 시댁에서는 너한테만 완벽하길 요구하고. 나도 앞으로는 시댁에서 적극적으로 도울게. 너처럼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시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아빠도 미안하다. 아빠 때는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 세상은 달라졌구나. 너희 엄마 아빠가 민호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보니까 우리도 반성하게 되더라. 시누이도 사과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시집 가서 그런 대우 받으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다시 시댁에 갔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민우야. 둘 다 일주일 고생 많았어. 좀 쉬어.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지영이가 더 피곤할 거예요. 이번 주에 프레젠테이션 준비한다고 밤새웠거든요.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지영아, 그럼 넌 좀 쉬어. 민호가 도와줄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 같이 할게요. 아니야, 피곤한데 뭘. 안마의자에서 좀 쉬어봐. 정말 신기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민호도 달라졌어요. 시댁에 오자마자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어머,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이었나? 지영이가 항상 혼자 다 했는데, 이제는 제가 도와야죠. 신우이도 변했어요. 언니, 오늘은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언니는 쉬세요. 고마워요. 그럼 제가 설거지는 할게요. 아니요, 그것도 제가 할게요. 언니는 정말 쉬기만 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시아버지셨어요. 제가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빠가 잘못 생각했어.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 다 좋아졌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둘 다 일하니까 집안일도 같이 해야 맞지. 심지어 제가 깜빡 졸고 있을 때도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민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 이번 주에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용히 준비하자. 지영이 깨면 그때 밥 먹으면 되고. 정말 믿기지 않는 변화였어요. 이번에는 민호의 행동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가에 갔을 때 예전처럼 바로 안마의자에 가서 잠들지 않고 저를 도와 음식 준비를 했거든요. 장모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사위가 웬일이야? 그냥 쉬어도 되는데. 아니에요. 지영이 혼자 하면 힘드니까 제가 도와야죠. 아빠도 신기해 하셨어요. 민호가 달라졌네. 예전에는 와서 바로 잠들었는데 죄송해요. 장인어른, 그때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호가 부엌에서 열심히 도우는 모습을 보시더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역시 우리 사위 좋다. 지영이 복이 많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민호가 음식 준비를 도우면서 너무 피곤해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지영아, 너 항상 이렇게 힘든 일을 혼자 했어? 응, 맨날. 미안해. 몰랐어. 심지어 민호가 음식 준비하다가 잠깐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 죄송한데 5분만 쉬어도 될까요? 생각보다 힘드네요. 엄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사위야. 쉬어. 집안일이 만만한 게 아니지? 정말 그렇네요. 지영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때 저는 깨달았어요. 민호가 7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든 일을 해왔는지 전혀 몰랐다는 걸. 몇 달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댁에 갈 때도 민호가 먼저 나서서 준비를 도와주고 저는 당당하게 피곤하면 쉬어요. 그리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죠. 처가에 갈 때도 민호는 예전처럼 바로 잠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가장 큰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느껴져요. 민호가 회사에서 피곤하다고 하면서 집에 와서 바로 잠들 때 저도 당당하게 말해요. 나도 피곤해. 나도 좀 쉴게. 예전에는 민호가 쉬면 저 혼자 집안일을 다 했는데 이제는 둘 다 쉬거나 둘 다 일해요. 여보, 우리 둘 다 피곤하니까 오늘은 배달 음식 시킬까? 응, 그러자. 설거지도 내일 하고 시어머니도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요즘에는 전화할 때마다 제 안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지영아, 요즘 일 많이 바쁘다면서? 몸 좀 챙겨. 민호 시키고 너는 좀 쉬어. 남편이 더 도와줘야 해. 요즘은 맞벌이가 당연한 거니까. 신우이도 달라졌어요. 얼마 전에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언니, 제가 결혼하면 저도 언니처럼 당당하게 살 거예요. 시댁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피곤하면 당당하게 쉬고 언니 덕분에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 너무 심하게 했나 싶어서 후회가 되기도 해요. 시댁분들이 상처받으셨을 것 같고 민호도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민호가 말하더라고요. 여보, 후회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았을 거야.
7년 동안 너만 참고 희생했는데 그게 더 잘못된 거야. 시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내가 그렇게 화내지 않았으면 엄마도 깨닫지 못했을 거야. 때로는 그렇게 싸워야 하는 거구나. 시아버지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지영아가 용감했어.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무조건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걸.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야 바뀌는 것들이 있다는 걸. 평등한 관계는 한쪽의 일방적인 이해와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요즘 주변 기혼 여성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물어봐요. 지영 언니, 저도 그렇게 해볼까요? 시댁에서 차별받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제가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첫째,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해요. 둘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접근하세요. 저는 왜 똑같은 행동에 다른 기준이 적용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셋째, 남편의 지지가 중요해요.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면 더 어려워져요. 민호가 변한 게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었거든요. 넷째, 극단적으로 하지는 마세요. 저는 처음에 너무 심하게 해서 관계가 더 악화되기도 했어요. 다섯째,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인정하세요. 오랫동안 굳어진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할 필요 없어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예전 습관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지영아, 그래도 여자가 좀 더. 그러면 저는 부드럽게 말해요. 어머니, 우리 약속했잖아요. 성별로 구분하지 않기로. 시어머니도 아, 맞다. 미안해. 라고 하시죠. 민호도 가끔 옛날 버릇이 나와요. 여보, 나는 집에서 쉬고 당신만 친정 가면 안 될까? 그러면 저는 말해요. 그럼 나도 시댁 안 가고 싶을 때 그렇게 해도 돼? 아, 맞네. 미안해. 이렇게 서로 체크해 가면서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아직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직장에서도 여전히 여직원은 집안일 때문에 야근 못하겠네라는 편견이 있고, 남직원은 가족 부양해야 하니까 승진 우선이라는 생각도 있고요.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어요. 저희 가족처럼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죠.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민호예요.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집안일을 도와주거든요. 여보, 나 오늘 일찍 들어왔으니까 저녁 내가 할게. 빨래 널기는 내가 할게. 너는 쉬어. 이번 주말 시댁 가는데 나 금요일에 미리 음식 준비 도울게. 시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가면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세요. 지영아, 일 많이 바빴지? 좀 쉬어. 오늘은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있어. 민우야, 너도 와서 도와라. 지영이 혼자 하게 두지 말고. 신우이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는 자기 남자친구한테까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결혼하면 집안일 반반씩 해야 해. 우리 언니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시댁에서도 나한테만 일 시키면 안 돼. 오빠도 같이 해야 해. 처가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민호가 적극적으로 도우니까 부모님도 더 좋아하시거든요.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호가 정말 많이 달라졌네. 이제야 진짜 우리 사위 같아. 엄마도 말씀하셨어요. 역시 우리 지영이가 잘 가르쳤나 봐. 민호가 이제 진짜 남편다워졌네.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갈등들도 생겨요.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시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시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머니,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지영이가 항상 이런 걸 혼자 했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지영이를 괴롭혔다는 얘기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이럴 때 끼어들어서 말해요. 어머니, 민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이제 알게 된 거니까 앞으로 더 잘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율해야 해요. 또 다른 문제는 민호가 가끔 과하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지영아, 너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러면 저는 말해요. 여보, 그것도 극단적이야. 우리는 같이 하는 거지. 역할을 바꾸는 게 아니야. 응, 맞네. 그럼 같이 하자. 이렇게 서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어요. 이제 저희 부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키우고 싶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집안일을 배우게 하고, 아들이든 딸이든 자신의 꿈을 추구할 수 있게 하고, 아들이든 딸이든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든 사위든 똑같이 대할 거예요. 피곤하면 둘 다 쉬게 하고, 일할 때는 둘 다 함께 하게 하고,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싶어요. 민호도 같은 생각이에요. 여보, 우리가 겪은 일을 다음 세대는 겪지 않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은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영 씨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첫째, 불합리한 차별에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 둘째,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 셋째,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 넷째,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물론 지영 씨의 방법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잘못된 차별과 이중잣대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더 많이 참고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평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